미국과 중국이 대만 해협을 놓고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의 첫 시험 항해가 지난 5월 8일에 종료됐습니다. 특히 이번 푸젠함은 중국의 완전 독자 설계로 알려져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만과 미국을 조이는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을 들여다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얼웨폰 제작진을 웃게 합니다. 지난 1월 2일 중국 중앙방송인 CCTV를 통해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는 푸젠함의 모습이 공개됐죠. 푸젠함은 사출기까지 탑재한 중국 최초의 항모로 중국이 보유한 세 번째 항모이기도 합니다. 만재 배수량 85,000톤급, 미국의 니미츠급이나 포드급보다는 좀 작지만 그 외 다른 나라의 그 어떤 항모와 견주어도 절대 밀리지 않을 아주 상당한 체급을 자랑합니다. 사출기까지 탑재하고 이 정도 덩치라면 본격적인 정규 항모로서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은 2035년까지 총 6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실 중국의 항모 보유 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공들여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그 결과물들이 이제 하나씩 등장하고 있어 어떤 형태가 될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항모 개발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이 항모 보유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여온 것은 상당히 오래전 1970년대부터입니다. 당시 중국 해군의 수준을 생각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발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오늘날 푸젠함 같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오랫동안 미국의 해상 패권에 도전할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런 증거기도 합니다. 자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했던 중국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오스트레일리아가 보유했던 영국제 경항모 멜보른을 구입하는 일이었습니다. 1955년에 취역한 경항모 멜보른은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에서 운용이 되다가 1982년에 퇴역했고요. 1985년에 폐선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팔려갔는데 막상 중국은 이 배를 오랫동안 해체하지 않고 항모를 연구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기술 탈취를 막고자 오스트레일리아도 배를 팔면서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전자장비 등의 기자재는 당연히 미리 철거하긴 했는데요. 남은 설비와 선체 설계 등의 요소만으로도 중국의 장래 항모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증기 캐터폴트, 즉 사출기조차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리 꼼꼼히 확인하고 보내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해요. 아무튼 멜보른으로 항모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중국에게 또다시 큰 힌트를 얻을 두 번째 호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로부터 구소련제 쿠즈네초프급 항모의 2번 함인 바랴크함을 구입하게 된 건데요. 1번 함인 쿠즈네초프는 이미 완성되어 러시아 해군이 물려받아 운용하고 있지만 소련의 붕괴로 2번 함 바략은 엔진도 달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가 소유권을 갖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바략의 공정률은 고작 67%가량,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깡통 같은 거였죠. 이후 우크라이나는 2천만 달러의 돈을 받고 중국에 이를 판매했는데요. 구매 이유를 정직하게 말할 수 없던 중국은 처음에 해상 카지노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위장 민간업체를 내서 구입했습니다. 엔진조차 없는 바략을 끌고 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고 껍데기뿐인 이 배를 항모로 되살리기 위해선 막대한 투자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국산 설비를 새로 개발하고 이를 채워넣는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이게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거꾸로 이를 통해서 항모를 만들고 운용하는 노하우를 더 쌓으면서 나름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중국 해군이 50년 넘게 꿈꿔온 야심이 실현되었으니 2012년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야오닝함이 실전 배치됐고요. 그 후 5년 만에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이 취역했습니다. 산둥함은 중국이 자체 건조한 함정이지만 야오닝함을 본떠서 개발된 만큼 외관이 매우 비슷하다는 게 특징인데요. 성능 면에서도 대단히 달라진 건 없다고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함을 만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두 번째 항모를 그것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성공한 걸 보면 상당한 기술력을 습득했다,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번 함인 푸젠은 앞서 두 항모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먼저 야오닝과 산둥부터 이야기하면 이 둘은 항모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모 건조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던 구소련이 건조한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비효율적인 면도 있었고요. 스키점프 방식으로 함재기를 날리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나 무장, 연료 탑재량 등에도 좀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3번 함인 푸젠은 이런 한계점을 대폭 개선해서 건조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과거의 항모들은 구소련 항모 설계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푸젠함은 그보다는 미국이나 서방 측의 디자인도 많이 참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푸젠함은 중무장한 군용기를 짧은 시간에 많이 날릴 수 있도록 스키점프 방식이 아닌 전자사출 방식을 채택했고요.
J-15나 조기 경보기인 KJ-600 등 60기 이상의 함재기가 탑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중국의 5세대 스텔스 함재기 FC-31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중국 해군이 가지게 되는 항모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 항모를 이용해서 항모 전단을 꾸릴 만한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더 골치 아픈 포인트거든요. 중국은 항모를 호위하는 데 필요한 구축함 및 호위함 전력을 아주 빠른 속도로 확충하는 중이고요. 이미 구축함 및 호위함으로 분류되는 보유 선박이 110척이 넘는 시점입니다, 지금. 2020년 이후만 따져도 올해까지 구축함으로 분류되는 배들만 해도 벌써 13척을 취역시켰고 4척이 올해 취역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즉, 쉴 새 없이 찍어내는 중이라는 거죠. 리아오닝과 산둥까지는 본격적인 실전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경험 축적과 훈련용에 가까운 그런 배로 정의할 수 있지만 푸제남을 포함해 앞으로 건조될 함정들은 진짜 미국하고의 대결까지 염두에 둔 그런 실전용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현재 달에서 건조 중이라는 4번째 항모 004형은 재래식 방식으로 추진되던 앞선 3척과 달리 핵 추진 방식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004형 항모가 완공돼서 취역하고 항모 전단을 본격적으로 이루게 된다면 먼 바다까지 작전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미국의 항모 전력과 비교하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데 문제는 미국은 전 세계를 11척의 항모로 커버해야 돼요. 반면에 중국은 대만 주변의 남태평양 등 상대적으로 좁은 데다 중국 본토에서 가까운 영역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의 항모 전력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때문에 대만 국방부도 푸제남의 실전 배치대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푸제남은 이번 첫 시험 항해를 넘어 이르면 올해 정식 취역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비전으로 삼고 있는 대양 해군에 한층 더 가까워진 만큼 미국과의 해상 패권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움직이는 것이 현명할지 지속해서 동향을 잘 살피고 많은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 같습니다.